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 밤 10시고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상추씨를 이제 라디오 컨셉으로 찍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참 계시다는 게 나는 참 평생 뭔가 운이 없었던 것 같지만 이제서야 뭔가 이런 행운이 나에게도 오다니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제가 혼자서 그냥 별 큰 주제나 내용 없이 정보나 교훈도 없이 혼자 하루 일상을 일기 쓰듯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지루해 하시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계속 유튜브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언젠가 또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만의 뭔가 거대한 일기장을 인터넷에다가 매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글로써 제 일상을 기록하진 않지만 물론 이제 강가장 채널의 유튜브 영상으로 브이로그 형태로 기록을 또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모든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상추씨에다가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들어주시니까 제가 오늘도 좀 떠들 수 있다는 거. 사실 아무도 안 들어주면 혼자서 떠들기는 좀 지치는 부분이 있겠죠. 곧 있으면 이제 하윤이 돌인데 얼마 전에 돌 잔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돌 준비하는 엄마를 줄여서 돌준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돌이 끝난 엄마를 돌끝맘 이런 단어가 있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한 몇 달 전에 살면서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았었는데 돌준맘, 돌끝맘 참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인들까지 초대해서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제 돌잡이 정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구로에 신라스테이라고 있는데 거기 2층에 이제 뷔페가 있어요. 인당 45,000원 인데 거기서 했고 원래는 8명 예약을 했어요. 저희 양가 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양가의 이제 남동생들 제 남동생이랑 유자씨 남동생이랑 총 8명을 예약을 했는데 제 동생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참석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전날에도 밤을 샜다고 하더라고요. 모 대기업에서 이제 개발 업무 이제 개발자죠.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거를 하는 일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서비스를 하나를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뭔가 처음에 서비스를 오픈하면 좀 한동안 좀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로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못 오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밥을 좀 먹든가.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이겠지만 참 바쁜 것 같아요. 제 동생을 보면서 대기업에 다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이 참
빡센 회사들도 많은 것 같아서. 사실 회사가 별로고 마음에 안 들고 좀 뭐 급여도 적고 이러면은 에이씨 짜증나 그러고 이제 그만두기라도 할 텐데, 사실 또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뭐 연봉이나 뭐 기타 등등 훨씬 더 좋다 보니까 네. 그만두기도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빡세면 오히려 더 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대기업도 이직이 뭐 쉽지는 않을 테고, 물론 이제 쉬운 분들은 쉽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결국에는 월급이 계속 밀리면서 뭔가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한때는 업계에서 굉장히 좀 이제 좋은 위치에 있는 회사였거든요. 뭔가 연봉도 훨씬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셌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았는데, 이제 다니면서 뭔가 회사를 좋아했지만 뭔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해도 연봉이 발목을 잡습니다. 네. 왜냐면 다른 데를 가면 이것보다 더 연봉을 줄여서 가야 한다는 거를, 적게는 뭐 한 500에서 많게는 한 7, 800 정도 줄여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연봉이,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녔었는데 연봉이 그렇게 회사들이 세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더 쳐줬던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처음에 막 초봉을 올려주고 연봉을 막 올려주고 할 때는 되게 고마웠거든요, 사장님한테.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악덕 사장님들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돈을 벌고 잘 되면 자기 주머니에다가 한 푼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 그런 악덕 사장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사장님은 매년 초봉을 계속 올려주더라고요. 한 200, 300씩.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초봉이 2200이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몇 년 만에 한 3000까지 초봉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회사구나, 멋진 대표님이구나 했는데, 문제는 네, 그렇게 올려버린 초봉과,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직원이 한 80, 90명 이 정도였었는데, 그때도 단기간에 직원을 굉장히 빨리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 20, 30명 정도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엄청 빠르게 늘렸고, 저는 이제 100명 가까이 됐을 때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도 더 늘어나서 인원이 거의 한참 많을 때는 막 20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직원이. 뭔가 자금적으로 압박이 좀 심하시지 않았을까. 다니면서도 늘 의문이었던 건데, 도대체 우리 회사는 돈을 뭘로 벌길래 이 많은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있지? 왜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의 그 애니메이션은 꽤 유명했는데, 그 캐릭터나 뭔가 이런 게 잘 팔리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애니메이션 회사가 애니메이션만 만들어서 방송국에 납품을 하거나 넷플릭스에 납품을 하거나 그런 걸로는 사실 제작비나 운영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빡센 구조예요. 넷플릭스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아서 만들기도 하는데, 뭐 한 3, 40억 투자 받아도 사실 그걸로 한 시즌을 만드는데 제작비를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하기도 힘든, 뭔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늘 다니면서도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는 걸까 했는데, 네, 돈이 없었나 봐요. 네. 참 아쉽네요. 네. 말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가 월급이 밀리면서 주요 제작진들이 다 나가서 회사를 따로 차렸거든요. 근데 왜냐면 거의 그 메인 감독님이 나가시면서 다 데리고 나간 거죠. 회사를 따로 차렸는데 그게 벌써 한 4, 5년 정도 됐어요. 제가 유튜브를 거의 시작했을 때 초창기 때 다 나왔으니까. 근데 최근에
그때 초창기부터 만들던 작품이 이제 그 티빙에다가 런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영화 유튜버 분이 리뷰를 했길래 봤는데 그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 그 전에도 물론 다른 작품 한 작품 정도를 유튜브에다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이제 코믹한 약간 좀 더 가벼운 느낌의 유튜브 느낌의 애니메이션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오픈한 거는 조금 이제 퀄리티가 있고 뭔가 좀 스토리가 있고 약간 서사가 있는 뭔가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보면서 너무 이제 잘 만들어서 물론 제가 이제 전체 내용을 본 건 아니라서 스토리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제 비주얼 쪽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비주얼 쪽으로 봤을 때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이 드디어 뭔가 시리즈로 나왔구나. 얼마큼 재미있고 인기를 끌고 어떤 식으로 사업적으로 잘 풀어서 돈을 더 벌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애니메이션이 또 한 편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제목이 뭐지? 제목이 그게 있는데 제목을 모르겠네. 혹시라도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티빙에서 히어로 인사이드라고 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히어로 인사이드 총 3화까지 공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무 그 비주얼적으로 훌륭해서 저도 원래는 이제 그 회사를 가기로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 갔었고 그 이후에도 감독님께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이직 제의를 하셨었지만 안 갔었거든요. 유튜브를 하겠다. 네.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계속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좀 고민하던 시기였었고 회사냐 유튜브냐 결국에는 유튜브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가지고 안 갔었는데 사실 요즘에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는 이제 너무 재미가 있지만 원래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일 그리고 재미를 많이 느꼈던 일이 이제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그런 미련? 보면서 약간 조금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물론 이제 유튜브를 선택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다른 컨텐츠를 이제 애니메이션 말고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뭐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돈도 벌고 있고 하지만 그냥 뭔가 더 어릴 적에 제가 갖고 있었던 꿈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들은 그래서 뭔가 약간 좀 뭔가 하여튼 혼자서 그냥 방에서 보다가 괜히 혼자서 좀 센치해져가지고 이런 얘기 가끔 하면은 인스타에서 누가 친구가 우울증이래 갱년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댓글도 달았던 것 같은데 목이 메이네 갑자기 잠시만요. 인생이 늘 정말 후회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이고 계속되는 그 선택을 얼마큼 더 좋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서 뭔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어 있는 내가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과거에 했던 선택들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들이었을 테고 내가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힘들거나 그렇다면 과거에 했던
나의 선택들이 지금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거랑은 좀 뭔가 거리가 있는 그런 선택들을 했던 것일 테고, 네. 뭔가 커리어적으로도 뭔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뭔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매번 한 번 한 번의 그런 선택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뭐 건강이나 뭐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쪽으로는 좀 더 다수가 옳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선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커리어적으로는, 직업적으로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물론 있을 것 같은데, 네. 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그런 선택들은 참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예전에 제가 회사 그때 그 전 직장이죠. 전에 잠깐 한 몇 달이었지? 잠깐 머물었던 회사 말고 그 전 직장에서 처음으로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회사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제가 원래 하던 일로. 그러니까 외주를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내근 외주. 거기 회사에 상주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이제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때 페이가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고 있고 굉장히 좀 절박한 심정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냥. 네. 그리고 좀 퀄리티가 낮게 업무가 되면 또 뭔가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욕을 먹는다는 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상사나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나의 상사에게 욕을 먹으면 조금 그래도 이제 그 수치심이 덜한데 처음 보는, 네. 내가 지금 회사 월급이 밀려서 여기 다른 회사에 알바를 뛰러 왔는데 여기서 일을 못해서 거기에 있는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한테 욕을 먹으면 그 수치심은 더 저를 크게 힘들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혼자 괜히 열심히 해버렸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단기로 알바를 끝내고 회사로 다시 복직을 했었죠. 복귀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왜 월급 밀릴 때였나? 아니면은 복귀를 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였나? 제가 그때 알바를 잠깐 했던 회사에서 이직 제의를 하셨었어요. 넘어와라. 네.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그 회사도 굉장히 퀄리티 좋은 3D 그래픽을 다루는 그런 회사였었기 때문에, 가면은 내가 저 사람들과 저 팀에서 저런 놀라운 작업들, 지금 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저런 엄청난 작업들을 할 수 있다고 라는 것 때문에 약간 흥분되기도 했지만, 거기는 조금 이제 그 업계에서도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제 악명 높은 회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 하다가, 그리고 그때 월급을 안 줬던 그 회사에 대한 미련과 뭔가 애착이 아직 남아있어서 결국에 이직을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월급이 또 밀리는 순간이 오고 월급이 밀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그 이직할 뻔했던 회사에서 만든 어떤 고퀄리티의 3D 그래픽 작업물들이 나오고 또 나는 후회를 하고 네.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또 그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차렸던 그 회사에서 나온 멋진 작업물을 보면서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때 가서 메인으로 그 일을 하면서 유튜브는 그냥 좀 더 서브로 업로드 횟수나 양을 줄이고 했으면 어땠을까, 뭔가 그런 고민도 좀 되고 뭐 그렇네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좀 할 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일을 했을 때 뭔가 내 앞에 뭔가 주어진 그 미션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해내기 힘든 거라고 했을 때 다른 거를 병행하면서 되게 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뭔가 빠져가지고 몰입돼서 그거를 일단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내고 해치운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들어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으면 유튜브는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오늘의 상추씨 영상도 아마 존재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또 그 순간 다른 후회를 했겠죠. 네. 그때 그냥 유튜브를 선택했어야 됐나 뭐 이런 후회를 했을 텐데 어떤 후회가 더 컸을지 어떤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을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 상황으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전 직장 동료들이 만든 회사로 이직을 했으면 아마도 확실한 건 유자 씨가 육아를 하기에는 훨씬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육아에 좀 더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유자 씨가 힘들 때 좀 더 시간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게 많아서 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유튜브를 선택하기 잘한 것 같기도 하다. 네. 아마도 유자 씨가 많이 힘들어 했을 수도 있겠다. 초반에 특히 하윤이 태어나고 완전히 이제 더 애기 때 잠도 못 자고 맨날 새벽에 수유 몇 번씩 하고 이때 만약에 내가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녔다면 퇴근하고 최대한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씨는 좀 힘들어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그냥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나중 되면 또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네, 갑자기 왜 돌잔치 얘기하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전 직장 이야기가 나와버렸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돌잔치를? 네. 아무튼 가족들끼리 했습니다. 네. 했고 동생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왔구나. 네. 잡설이 좀 길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호텔 뷔페에 구로 신라스테이 뷔페에 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룸을 이제 빌려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안에다가 돌상을 그 신라스테이랑 제휴된 업체를 통해서 돌상을 주문을 했고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꽃이랑 뭐 이런저런 돌상에 올라갈 법한 그런 도구들, 생화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업체에서 떡도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떡은 추가 금액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셀프로 했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사진 촬영하고 돌잡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사진은 제가 그냥 찍었습니다.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올리고 카메라랑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유자 씨가 하윤이를 안고 둘이 서서 네,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손은 살짝 카메라에 안 나오게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한 상태로 핸드폰에 있는 그 카메라 셔터 위치에 있는 액정을 마구 눌렀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려나? 그러니까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네, 핸드폰에 있는 그 셔터 버튼을 막 눌렀더니 이제 카메라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셀프 촬영을 해보니까 그냥 뭐 그 자체가 당연히 힘들기도 한데 제가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유자 씨가 하윤이를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자 씨가 훨씬 더 그러니까 평소보다 하윤이를 길게 이제 안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날에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팔 같은데 좀 알이 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셀프 촬영을
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아니면 가족 중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카메라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물론 핸드폰 촬영을 할 거면 상관없는데 뭔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DSLR이나 뭐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으실 분들은 가족 중에 확실하게 카메라를 다뤄주실 분이 없다면 내가 찍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아기를 혼자서 약간 독박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가족들이랑도 같이 찍고 하면서 유튜브 촬영까지도 잘 해보고 싶었는데, 네, 생각보다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촬영은 지금 아직 촬영본을 못 봤는데 거의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밥 먹을 때 좀 찍고, 그 전에도 찍긴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는지, 얼마나 찍었는지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과연 이걸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산범님이라고 유튜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이제 예전에 한번 뵀어요. 문쌤 센터에서 운동하다가. 그래서 이제 한번 뵙고 이제 인사 나눈 정도 그런 사이인데, 그분도 최근에 돌잔치 했던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영상이 6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통은 그거보다 좀 더 길게 올리니까 왜 이렇게 영상이 짧을까 했는데, 제가 돌잔치를 해보고 알았습니다. 네. 뭘 찍어야 영상을 만들고 분량이 길어질 텐데 찍기가 참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원래는 그 돌잔치 하고 돌잡이 하고 이런 것들을 라이브로 켜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 정말 실제 순간에,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순간을 구독자분들과 라이브로 그 상황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뜻깊은 일이고 되게 가슴이 좀 뭔가 벅차 오르더라고요. 그 상상을 하니까. 근데 네, 라이브는커녕 네. 유튜브 영상도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하윤이 이제 실제 생일 날인데, 태어난 날인데, 그때 이제 집에서 라이브로 좀 간단하게, 네, 하윤이 돌 되는 동안 많이들 예뻐해 주시고 영상도 사랑해 주시고 이제 하셨으니까 돌 되는 그 날에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그 저희 식사를 했던 구로 신라스테이는 뭐 식사는 괜찮았고요. 저희도 그 전에 한번 가서 먹어보긴 했는데 어른들도 다들 좋아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조금 이제 간된 음식을 잘 못 드세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입맛이 굉장히 싱겁다고 해야 되나? 어머님 입맛에는 조금 자극적이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좀 잘 드셨고, 원래 저희 어머님은 좀 밖에 음식을 잘 못 드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또 먹었는데, 그 대게인가 홍게인가 무슨 게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엄청 먹었습니다. 네. 하여튼 엄청 먹었어요. 너무 맛있고 살이 좀 잘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고, 부모님께서 올라오실 때는 저희가 KTX를 특시를 네, 끊어드렸는데, 내려갈 때는 저희가 이제 그 KTX 예매를 못 해가지고 그 고속버스 예매를 해드렸거든요. 우등으로. 우등 프리미엄이었나? 하여튼 뭐 해드렸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같이 고속터미널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그 처가댁 식구들은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고, 그 서울 그쪽 고속터미널 그 옆에 그 신세계 백화점 있고, 거기 또 뭐 센트럴 뭐 어쩌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좀 실내에서 산책 겸 좀 돌아다니다가 카페 가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하고, 왜냐면은 한 그 버스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넘게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부모님께서 그냥 집에 빨리 가서 쉬라고, 그냥 두 분 여기 계시다가 우린 여기 있다 갈 테니까 빨리 가서 쉬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진 저랑 유자 씨랑 둘 다 이제 컨디션이 괜찮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오셨는데 또 하윤이 좀 더 보고 가면 이제 좋으니까 그냥 같이 있다 가겠다. 커피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갔던 건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카페가 다 정말 꽉꽉 차 있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일요일 오후 한 3, 4시 정도였었고 내려가는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커피를 못 먹고 그 경부선 타는 데 쪽으로 넘어왔는데 거기는 카페가 많지도 않고 몇 개 있는 카페들은 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무슨 파스타 같은 거 브런치 파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음료만 시켜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음료만 시켜도 된대요. 그래서 1인 1주문만 하면은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료 4개 시키고 말씀 좀 나누다가 거의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앉고 계셨죠. 아버지께서는 이제 뭔가 혜연이랑 이제 조만간 헤어질 거니까 굉장히 뭔가 아쉬우시겠죠? 아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앉고 놀아주시고 바라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어머님도 물론 마찬가지셨고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 뭐 좀 넘게 같이 있다가 부모님은 대전으로 내려가셨고 저희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날 떡도 좀 먹고 뭐 그렇게 하고 하루를 좀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의 하윤이 첫 돌 잔치는 끝이 났고요. 돌잔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절반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아쉬운 부분이 뭐 아예 없진 않지만 뭐 그렇게 또 아쉬운 건 아니고 어쨌든 돌잔치가 굉장히 처음으로 했던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끝나서 후련합니다. 후련하고 그래서 뭐 돈 같은 경우는 인당 45,000원에 그 룸 대여비가 한 22,000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7명 있어가지고 33만원인가? 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돌상 하는 거 한 40만원 그 정도였었고 부모님 뭐 이제 그런 교통비 좀 해드린 거 조금 그 정도니까 한 80, 90? 컵 했구나 컵. 부모님 참 가족들 드릴 컵을 저희가 하나씩 했는데 하윤이 그림을 이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컵에다가 그 컵이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 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뭐 한 8, 90, 90 정도 쏜 돈을 쓴 것 같네요. 다 합치면 100만원 좀 안 되게 돈을 쓴 것 같고 그냥 뭐 적당히 저희 그냥 수준에서 그냥 알맞게 하지 않았나. 뭐 사실 잔치를 하고 사람을 더 많이 부르고 했었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좀 애매한 게 집에서 가족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어디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내가 잔치를 해서 저 사람 불러도 되나? 뭔가 약간 이런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런 것들도 약간 좀 뭐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고민도 조금 되기도 했었고 근데 물론 저도 예를 들면 저희는 집에서 했지만 누가 돌잔치를 한다고 초대를 해주면 당연히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갈 텐데 그냥 내 입장이 되어보니까 뭔가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이런 좀 소심한 걱정을 또 했었던 뭐 그런 기억도 있네요.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은 뭐 했냐면 저번에 처남 생일 때 처가댁에서 이제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처남이 옷을 선물해줬어요. 저랑 유자 씨한테 나이키 조끼 하나랑 유자 씨한테 선물해줬고 저한테 나이키 이제 집업 티셔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윤이 돌 기념 선물 같은 느낌도 있고 예전에 제가 처남한테 이제 뭐 후드티랑 뭐 이런 거 몇 개를 이제
선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보답인 건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선물을 좀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유자 씨는 처남한테 그런 옷 선물을 받은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선물이기도 하고 어쨌든 옷도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 옷을 이제 입었는데 저는 이제 그 지퍼를 닫으면 목이 너무 쫄려가지고 네, 약간 좀 그 혈액순환에 살짝 압박이 있을 정도로 약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이즈는 충분했는데 뭐 다른 데는 다 맞았는데 목만 쫄렸던 거라서 그냥 다른 제품으로 좀 이제 교환을 하기로 하고 처남한테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바람막이를 하나 샀는데 22만 원짜리인가? 근데 뭐 10%인가 20% 세일해서 20만 원 얼마 주고 샀어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또 입어보니까 요즘에 나이키 제품들이 다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퍼가 2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퍼를 뭔가 이렇게 끼기가 뭔가 조금 이제 전 되게 낯설었어요. 그 느낌 자체가 낯설고 뭔가 지퍼도 되게 좀 뻑뻑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다시 입어보니까 되게 뭔가 좀 아닌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하윤이 등원시키고 유자 씨랑 같이 차 타고 다시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이제 다른 옷으로 교환을 했고요. 그때 샀던 거는 이제 처남이 사준 옷은 6만 얼마 정도 했던 옷인데 제가 바람막이 샀던 게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원래는 차액 결제를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환불을 받고 새로 산 옷은 12만 얼마인가 뭐 그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6만 원만 다시 이제 추가 결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집에 또 막상 또 입고 이제 다시 보니까 바꾸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바람막이는 그러니까 처남이 사준 거 말고 그 한번 바꿨던 그 차익 결제에서 샀던 그 바람막이는 뭔가 디자인은 되게 이뻤는데 확실히 옷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을 때마다 지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뭔가 잘 안 올라가고 잘 껴지지도 않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환을 했는데 나이키를 제가 좋아해요. 네. 근데 거의 이제 운동화만 평생 사서 신었었고 제가 이제 다른 데 것도 신어봤는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거를 신으면 뭔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브랜드를 다 신어본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디다스, 뉴발란스 뭐 이런 브랜드 중에서 다 신어봤는데 어쨌든 허리가 좀 아픈 경우들이 좀 있었고 저는 그냥 나이키 운동화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옷이나 이런 거에는 돈을 거의 안 쓰는데 그 운동화는 그래도 좀 한 10만 원 좀 넘는 것들로 사서 신었었고 계속 나이키 제품들을 애용해 왔었고 그리고 뭔가 그냥 좋더라고요. 뭔가 아디다스나 뉴발란스나 이런 것보다 저는 뭔가 나이키가 조금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막 나이키 바람막이랑 나이키 막 그런 트레이닝복 세트로 막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되게 옛날부터. 네. 근데 안 샀어요. 사회생활이 뭐야. 그냥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랬고 군대 제대했을 때도 그랬고 그냥 되게 사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평생을 안 사고 이제 참았다가 이번에 드디어 나이키 로고가 박힌 옷이 한 벌 생겨가지고 그 약간 잠바는 아니고 약간 좀 바람막이도 아니고 뭔가 약간 그 후드 집업이랑 바람막이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의 그런 재질이었는데 어쨌든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샀던 옷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싼 옷 중에 하나고 옷을 사실 거의 안 사는데 예전에 그 너무 추운 겨울에 잠바 롱패딩을 하나 샀었고 그 전까지 제가 입었던 잠바가 거의 한 7년? 한 6, 7년을 잠바 하나로 입었었거든요. 겨울 잠바 하나로.
그러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롱패딩을 다들 이제 많이 입길래 유행이 한참 지나고 사긴 했는데 어쨌든 롱패딩을 하나 샀었고, 그 다음 해에 숏패딩을 한 6만원인가 7만원 정도 주고 샀었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옷을 산 거죠. 12만 얼마짜리를. 네. 아직 뭐 많이 입어보진 않았어요. 아직 택도 안 뗐고 아까워가지고 이거 입을 수 있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뭐 이렇게 브랜드 옷들이 많지 않은데 좋네요. 네. 좀 더 성공해서 나이키 옷 정도는, 네, 마음껏 사입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뭐 사실 지금도 살려면 살 수는 있지만 뭔가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아직은 제거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사면은 뭐 사죠. 나이키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뭐 옷 산다고 집안에 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한번 산다고 혹시라도 그런 거에 이제 맞들려가지고 너무 많이 살까봐,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걱정이 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쁜 습관이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는 사람이라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데, 그랬었고, 아무튼 요즘에 또 유자 씨가 약간 육아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돌잔치하고 좀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그냥 뭔가 느낌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지친 느낌이 최근에 조금 들더라고요. 그게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조금 느껴지거든요. 이제는 아기를 키운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 옆에서 서로 지켜보잖아요. 저 사람의 몸 건강과 그 정신 건강을 대충 이제 보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좀 와가지고 요즘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나간 김에 외식도 좀 하고, 네, 그 풍국면이라고 국수 파는 데가 있는데 예전에 하윤이 임신했을 때도 한번 갔던 곳인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집에 와서 하윤이 하원하고 뭐 일도 좀 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 물 좀 마실게요. 제가 물을 잘 안 마시는데 상추씨 촬영하는 덕분에, 네, 하루 그 물 섭취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채우게 되지 않나. 네. 그렇고, 사실 어제도 유자 씨가 뭔가 기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제는 그 서울형 가사 서비스 그 분이 청소를 해주시러 오는 날이었는데, 그분 퇴근 시간이 한 6시 즈음 되거든요.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떡볶이를 배달을 제가 몰래 주문을 했어요. 유자 씨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일종의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에요. 뭐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근데 원래는 그 엽떡 마라떡볶이를 이제 되게 예전부터 먹고 싶어 했는데 저희 동네에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뭐 또 만들어줄까 뭐 하다가 쇼츠 같은 걸 보는데 스텔라 떡볶이라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누가 먹는 걸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광고 영상이었어요. 근데 봤더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마라 로제 떡볶이가 있는데 뭔가 맛있어 보이기도 했고, 특이하게 별 튀김이었나? 하여튼 약간 되게 조그만한 그냥 밀가루 별이겠죠? 그걸 튀긴 건데 떡볶이를 그 별 튀김에 찍어서 이제 먹으면 약간 이제 바삭바삭하니까 식감이 되게 좋다. 뭐 그리고 약간 생크림 빵도 거기서 파는데 하나에 990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매운 거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으면 너무 좋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 광고를 보고, 네,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광고가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돈을 쓰게끔 만드는데 이게 뭔가 영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다행히 저희 동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원래는 약간 이제 혼자 잠깐 차 타고 나갔다가
몰래 사오려고 했는데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한 40분, 한 50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너무 오반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얼마였더라? 하여튼 그 떡볶이 A세트에 떡볶이랑 별튀김이랑 튀김 3개 그렇게 있었고, 거기에 쿨피스 이렇게가 A세트인데 그게 얼마였지? 한 15,000원 정도 했나?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고, 생크림빵이 하나에 990원인데 2개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7,000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 이제 배달비 해가지고, 배달비도 요즘 비싸더라고요. 한 4,000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2만원 좀 넘게 그 정도 나왔는데, 어쨌든 먹었는데 되게 저는 이제 마라탕을 그 마라 향을 좋아하긴 하는데, 마라탕 같은 거를 막 엄청 막 진짜 미쳐서 막 돌아버릴 만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라 향이 너무 세거나 마라 맛이 너무 센 것들은 좀 이제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 로제 소스에 적절하게 그 마라 향이 좀 입혀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딱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저같이 마라탕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게끔 먹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떡볶이가 마라 로제 떡볶이만 시키면 1,5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양이 조금 애매하더라고. 약간 한 1.5인분? 2인분은 아닌 것 같고, 네, 1.5인분 정도 되는, 1인분은 또 아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엽기 떡볶이가 하나 시키면 토핑 뭐 없이 하면은 한 15,000원? 뭐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10,000원인 거니까. 근데 그 양 대비해서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 가성비가 막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냥 보통? 네, 보통인 느낌이고. 어쨌든 10,000원짜리 떡볶이 치고 양이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별튀김에다가 찍어 먹었더니 이제 식감이 재밌더라고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뭔가 떡볶이랑 또 튀김이랑 같이 먹는 거랑은 또 좀 다르고, 왜냐면 뭔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예를 들면 무슨 뭐 김말이를 한 입 먹으면 그 식감들이 따로따로 돌잖아요. 떡 식감이랑 김말이 식감이 어쨌든 이 같은 입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걔네들이 온전히 섞여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바삭한 식감과 그 떡볶이의 식감이 다른 위치에서 서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는 그런 바삭한 식감은 이제 없는 상태죠. 왜냐면은 치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갈려버린 상태니까. 근데 이제 그 떡을 별튀김에 찍어 먹으니까 동시에 그 딱 떡의 그 쫄깃함과 튀김의 그 바삭거림이 동시에 딱 같은 공간에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말이 좀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았습니다. 어쨌든 좋았고, 저희는 떡볶이 A세트를 시켰는데 둘이서 좀 배부르게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는 양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러면은 B세트에는 쫄깃 순대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추가되는데 그거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이 좀 많은 편인데 떡볶이 A세트만 딱 시키면 아마도 한 중반 이후부터는 서로 좀 말이 없어지고, 네, 먹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치열해질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떡볶이를 즐기고 싶으면, 네, B세트 정도. B세트는 한 16,000원인가 뭐 16,000원인가 그 정도 했는데, 그걸 아마 마라 로제로 바꾸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거라. 그렇게 따지면 확실히 가성비가 그냥 좋은 편은 아니고, 네,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요즘에 떡볶이들이 다 워낙에 비싸가지고, 고가의 음식이라. 그냥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들도 1인분에 요즘에 거의 막 4,500원, 5,000원 막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떡볶이 A세트에 튀김이 3개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 오징어 튀김이랑 김말이랑 군만두 이렇게 3개 나왔거든요. 군만두랑 군만두랑 김말이는 맛있었는데, 오징어 튀김이 조금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과장하자면 그런 반건조 오징어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반건조 오징어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금 일반 오징어 튀김보다는 그 오징어 자체가 조금 더 압축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부피가 작은 건 아닌데 뭔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의 오징어인데 그런 품종을 쓰는 건지 아니면 그날 튀김 상태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딱딱하다거나 못 먹을 정도라거나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맛있긴 한데 근데 오히려 조금 오징어가 많이 부드럽지 않으니까 오히려 식감이 좀 더 꼬들꼬들 해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꼬들꼬들해서 오히려 괜찮기도 했어요. 너무 또 오징어가 속에서 한 입 배워 물었는데 물렁물렁 해가지고 되게 속에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튀김옷이랑 오징어 사이 공간도 되게 많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튀김옷도 되게 그 오징어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더라고. 되게 그 틈 없이. 그래서 오징어 튀김 자체가 부피는 되게 작은데 뭔가 어쨌든 뭐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다른 오징어 튀김하고는 식감이 좀 달랐다. 그리고 쿨피스가 하나가 같이 왔는데 뭐 쿨피스는 그냥 쿨피스 맛이고 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뭐 제가 무슨 뭐 평할 입장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다. 괜찮다. 근데 뭔가 막 가성비가 좋은 느낌은 아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엽떡은 한번 시키면 많이 오잖아요, 양이.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보통 한 끼에 다 못 먹거든요. 혼자서 먹거나 유자씨랑 둘이 먹거나 하면은 꼭 남아요. 남으면 그거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데펴 먹거나 그러면 맛이 확실히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여기는 뭐 아마도 A세트나 B세트 시키면 둘이서 그냥 한 끼에 딱 끝나니까 한 큐에 딱 치우고 다음날 남은 떡볶이를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되살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괜찮았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 맛을 시켰는데 조금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맛을 시키신다면 생크림빵을 같이 시키는 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생크림빵 같이 먹어보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 맵진 않아가지고 확 와닿진 않았는데 만약에 매운맛을 시켰다고 한다면 생크림빵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유자씨 같은 경우는 보통 맛이었는데도 약간 맵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자씨가 감동을 했어요. 네. 자기 기분이 좀 이제 다운된 거를 느끼고 이벤트를 해줬다고. 물론 뭐 공용 식비로 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약간의 이런 작은 소소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참 잘 쌓아두면 부부 관계를 더 좋게 유지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 않나. 말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또 말하러 이제 떡볶이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저희 수원 갔다 왔던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른 단지들을 또 추천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씩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인 장모님도 이사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떻게 해서든 장인 장모님 댁 근처로 붙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회사를 따라가야 할지. 제일 좋은 거는 장인 장모님 댁이랑 같은 곳으로 같은 지역으로 근처로 이사를 가면 제일 좋긴 한데 사실 두 가정이 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그렇게 딱 좋은 곳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또 오늘 참 그 사연이 하나 와가지고 사연을 오늘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말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벌써 54분 거의 1시간 다 돼가네. 1시간 동안 또
오늘도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잠이 너무 잘 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에게는 네, 되게 좋은 칭찬입니다. 사실 어떤 컨텐츠 를 보면서 잠이 잘 와서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실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좋습니다. 네.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잘 주무신다면 저는 너무 이제 뿌듯해요, 사실. 왜냐면 저도 한참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을 때가 있었고 자기 위해서 되게 많은 영상들을 찾아 헤맸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실제로 받은 채널들이나 팟캐스트들도 좀 있었고 지금은 다 안 하는 채널들이지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 안 올 때 팟캐스트 같은 거 이제 딱 저한테 잘 맞는 것들 뭐 이런 거 들으면 뭔가 잠을 자야겠다는 그런 부담이 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슥 듣고 있다 보면 옆에서 뭔가 아는 형님이 아는 동생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은, 물론 실제로 토닥토닥 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좋을 때가 많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다 들으셔도 너무 좋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제 마무리 멘트는 못 듣고 주무시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